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이번 주에 실시됐습니다. 퀸즈와 뉴저지, 필라델피아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 마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첫날과 둘째 날 참여율이 낮아 걱정했지만 투표 4일째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가 운영되면서 투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도 역시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은 플러싱 도던 167가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에서,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유료원에서 각각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플러싱 투표소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내일은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 세 차례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가져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노동부가 대대적인 H-1B 비리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입니다. 연방노동부가 필요하다면 연방검찰과도 손을 잡고 H-1B 비리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H-1B 개혁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H-1B 규정 준수와 비리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 이민당국도 H-1B를 남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확인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H-1B 비자가 원래의 목적대로 기업의 부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H-1B 비자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은 조사관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 H-1B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 조치된 후 다카 수혜자에 대한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다카 수혜자는 추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장관은 23일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자를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것은 중대한 범죄자들이며 자신은 남서부 지역의 국경지대, 미립국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드리머가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켈리 장관의 드리머 추방에 대한 언급은 다카 수혜자였던 멕시코 출신 후안 마누엘 몬테스가 추방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몬테스가 다카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전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났으며 그 후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몬테스는 국경지대 인근에서 단속에 걸렸고 다카 승인 아이디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됐다 추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게 공문을 보내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민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1일 연방법무부는 뉴욕을 포함한 9개 지방정부에 불법 체류자 이민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문을 받은 9곳이 뉴욕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문은 2016 회계년도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 체류자 지원 도시에 대해 더 이상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문이 발송된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강행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급습 체포 작전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A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겨냥한 보복성 단속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게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34개 도시와 카운티는 피난처 도시로부터 연방 예산을 거두어드리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5일 발동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며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는 현재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4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피난처 도시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법 체류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최근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뉴욕시가 이민자들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트럼프 케어의 입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새 수정안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6일 그동안 트럼프 케어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프리덤 커커스가 트럼프 케어 수정안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빠르면 28일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유로 대체 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는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상의 옵션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건강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 등 이전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216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법안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던 투스데이 그룹 측은 여전히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보험자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버겐 카운티가 제1회 보건의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30개 단체가 참여해 상담과 홍보 등 각종 의료 정보를 제공했으며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해 대상황을 이뤘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헤스브룩 하이츠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버겐 카운티 케어 페어. 버겐 카운티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대규모 행사입니다.
총 135개 유료 보건업체가 참석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개별 상담을 펼치는 등 의료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We went out into the community in Bergen County and we did a great deal of outreach to let them know that we were going to have all these vendors under one roof on one day and that they could come and receive information about resources and programs available to them in Bergen County. 카운티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노인 아파트 이것만이 아니고 핸디캡 또 멘탈 드럭 그다음에 베테런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각종 서비스 단체의 정보를 담은 한글 안내서는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PR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기에 자기네들한테 와서 상의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행사장에는 총 2,0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지만 한인단체 참여가 2곳에 불과했고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도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카운티는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 안내서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재한샘입니다.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퍼크 대체 기계를 조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추진했던 퍼크 대체 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취소됐습니다. 25일 뉴욕주가 공개한 새 이니셔티브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세척용품 제조업체들의 성분 공개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퍼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새 규정에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빠지면서 이 규정이 사실상 취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는 연방 규정대로 2020년 12월 21일까지는 퍼크 대체기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연방환경보호국은 독립건물로 운영되는 세탁소를 제외하고 주상복합 건물 내에서는 2020년부터 독성 솔벤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더구나 이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한인업계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세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게닉 또는 그린이라는 친환경 세탁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엄격하게 퍼크 사용을 규제해왔고 뉴저지주도 퍼크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크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신경계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들도 이번 대선 투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외 국민 선거가 이번 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플러싱의 시캐슬, 뉴저지 한인회관, 그리고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3곳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플러싱 투표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